여기 사람 다 줄 서 있는데 오겠죠. 애정훈이요. 애정은이요? 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왔군요? 네. 예, 고맙습니다. 현대의 첨단 문명 속에서도 점, 역술, 운명철학, 관상, 사주, 타로 카드 등의 역술은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불확실한 운명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술에는 어떤 주장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역술이라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알고 바꿔 정말 고쳐가는 것. 잘못된 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야 되고 좋은 것은 더욱 노력을 하고 안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진로를 바꾼다든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또 내게 맞는 그런 길로 가는 이제 역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역술은 바꿀 역자 깨술자예요. 바꾼다는 소리, 이 운명을 바꾼다는 소리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를 알고 또 잘못된 길을 좋은 길로 바꾼다는 소리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역술에는 운명철학과 무속이 있다. 그럼 여기서 운명철학인이 말하는 역술과 무속인이 말하는 역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기본은 이제 명리학을 위주로 해서 보고요. 명리학에다가 이제 관상 또는 수상 이런 부분들을 첨가해가지고 이제 봐주고 있죠. 명리학이 가장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렇지. 명리학이 이제 가장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명리를 기초로 해서 보는 이유는 흐름을 보는 운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철학이 있지만은 그런 명리가 흐름을 잡기는 가장 좋은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명리를 꼭 넣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상담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리는 예를 들자면 이제 광주에서 서울을 간다 치면 명리는 광주에서 서울 가는 길에 요소요소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게 장기적인 운은 명리가 보기가 좋고 그 다음에 단기 시간에 선거에 당선되겠어 시험을 보는데 임용고시에 합격하겠어 이런 경우는 이제 유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점적으로 때리는 것은 유김이라든지 또 이제 팔괘 아까 주역 이런 쪽이 좀 강하고 흐름을 보는 데는 명리가 강하고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면 좋죠. 운명철학은 명리학을 기본으로 관상, 수상을 참고하여 운명을 보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엔 무속인이 말하는 역술에 대해 들어보고 운명철학의 관점과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말하자면 오행설로 하는 거는 이거는 학설이에요. 반드시. 그죠?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예? 영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학설이고 어떤 이제 참선을 해서 어떤 영을 얻었다. 정말 우리가 부처님법에 보면은 그 해안이 열린다 그러죠. 인당이 열려서 해안이 열리면 사람을 딱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00%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 딱 이렇게 어떤 걸 딱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봐서 얘기할 때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방향을 얘기할 때는 맞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사주 보는 거하고 영적으로 그냥 가서 얘기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접목을 시킬 뿐이지 다릅니다. 길은. 차를 몰고 어디를 간다. 예? 우리 선생님이 김성일 씨가 차를 몰고 갔는데 차를 예를 들어서 회색 차를 몰고 가다 어디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넘어졌다. 그럼 그걸 환상으로 볼 수가 있지.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언제 어느 때 조심하자. 어느 때를 정확히 안 나와. 학술로는 정확히 나오는데 이 학설로는 충이 때릴 때 부딪히거든.
그런데 그냥은 그게 안 나와. 예절 며칠이 안 나와, 영적으로는. 근데 분명히 먼 차를 끌고 가다가 딱 넘어지는 게 환상으로 보여. 그러면은 차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멀고 가까울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멀리 보일 때는 조금 한 몇 달 있다가 사고가 나겠다. 이렇게 하고 금방 깜짝 보인다. 그랬으더라. 아, 가까운 한 달 내에 금방 이 가까운 때에 사고가 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저도 실은 이렇게 이제 무속이 이게 오기 직전에 이렇게 막 사람이 오면은 뭐 저 사람 결혼 궁합을 보려고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오면은 괜히 나도 모르게 그 결혼은 못해, 헤어져 그런단 말이야. 아무 근거도 없어. 뭐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런데 어디서 보면은 좋다 하니까 결혼을 했어. 근데 3개월이 못 가서 이별이 딱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인가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만. 무속인은 영적인 환상에 의해 사람의 운명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운명 철학과는 무척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운명 철학인과 무속인은 이렇게 다른 관점 때문에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하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학술이 더 잘 맞다, 학술이 삶에 더 유용하다, 무속이 더 유용하다, 뭐 이런 것을 자꾸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무속의 장점이 있고 학술의 장점이 있는데, 이제 무속은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접신이 돼가지고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은 꼬인다든지, 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무속인들은 영가를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가적 일은 무속인한테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영역은 무속들이 강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것들은 학술이 더 강하고, 이게 이제 내가 묻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물이 내가 무속에 가서 문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학술 쪽에 가서 물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귀신이 오고 안 오고 어떤 귀신이 있고 이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적으로도 그게 와요.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데, 식신, 상관, 평관, 정관, 이것이 전부 이제 사돈네 8촌까지 전부 다 이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궁무진한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계속 이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넷째 이모가 물에 갔다. 이렇게 수중 고온이 됐다. 또 불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불로 갔다. 이것도 명리학상으로 나와요. 그게 나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가닥가닥에 이렇게 줄로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학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냥 이게 철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은 저분은 3대, 4대의 할아버지 어떻게 형체를 하고 오신다, 이거를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철학하고 그냥 영적인 거 다른 거는 뭐냐? 철학은 내 때 할아버지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분의 형체를, 성격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어떻게 생기고, 키가 적고, 머리는 어떤 형이고, 옷은 어떻게 입으셨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말한 것이 맞은디, 그분이 그걸 증명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말한 것이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운명 철학과 무속은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운명 철학과 무속을 모두 비과학적이라고 부정하는 새로운 학문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중국 역학이 왜 좀 비과학적이냐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과학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랬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뭔가 자연에 대해서 생각한 그런 것을 갖다가 나중에
생년월일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오행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그 오행이라는 것이 약 2000년의 시간은 못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과학이 아닌 거죠. 2000년 사이에 왜 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지금 수많은 학문들이 단 1시간 그 뭐 10년, 20년 연구해가지고 발표해서 그것이 이치가 그렇다 하면은 그것이 과학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간에 서양에서도 점이다 이거는 과학적인 논증이 전혀 없고 논리도 찾아볼 수도 없다. 그렇게 했다면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